수년간 이어지던 소음이 멈춘 뒤에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의 정막이 아니라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휴대폰과 읽지 않은 채 방치된 수백 개의 단체 채팅방, 그리고 누구의 축하 메시지도 없이 지나가는 생일날 느끼는 기묘한 해방감 말이죠.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다리를 불태우겠다고 결심한 게 아닐 겁니다. 한 번에 읽지 않은 문자, 한 번에 거절된 초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온 싸늘한 침묵들이 쌓여 결국 스스로 섬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죠.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혹은 변했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지독하게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를 차단해버린 사람들의 내밀한 심연과 그 이면의 뇌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우리는 연결이 곧 생존이자 권력인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연결의 끈을 스스로 가위질하고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죠. 단순한 잠수나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붕괴를 막기 위한 뇌의 마지막 비상탈출 장치이자 가장 처절한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왜 착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냉소적으로 변했을까? 혹은 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심리학과 임상신경과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생애사적 궤적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인간관계의 피로도를 넘어 고립을 선택한 이들의 무의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심층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죄책감을 털어내고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할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끊어낸 사람을 비정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진실은 그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이들은 대개 주변에서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하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과잉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구 반대편으로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면 피곤을 무릅쓰고 1시간을 들어주고, 직장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를 밤새 대신 수습하며 가족의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저당 잡히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이런 헌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원만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정서적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고갈되는 치명적인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일종의 도덕적 회로가 존재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보상이나 최소한의 감사가 돌아와야 신경계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 관계는 어느덧 일방적인 구호 활동으로 변질됩니다. 결정적인 파국은 아주 시시하고 작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던 어느 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반응이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짧은 거절이거나 너답지 않게 왜 그래 힘내라는 공허한 한마디였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교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내가 건넸던 수많은 다리들이 사실은 상대방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구하러 올 다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절망적인 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정서적 파산을 막기 위해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자신만의 요새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쓰겠다는 신경계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자 자구책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하며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종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 다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피 흘려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주권이 되었습니다. 이 고요한 주권 안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자리에 남은 거대한 공백은 사실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당신만의 휴식처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조연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타인을 분석하던 그 정밀한 연산 장치를 오직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는 데 풀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되찾는 성스러운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지만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신체 무게의 2%에 불과한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전두엽과 안화 전두 피질을 극한으로 사용하는 고비용 작업입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며 내 말이 상대에게 줄 타격을 계산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가면을 고르는 이 모든 과정은 뇌 입장에서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태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의 의지라기보다 과부하된 뇌가 내린 긴급 전력 차단 명령에 가깝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정서적 착취와 실망은 뇌의 보상 회로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타인을 만나서 얻는 즐거움보다 그 만남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지점, 즉 사회적 에너지의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뇌는 특수한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바로 사회적 통증의 무감각화, 코르티솔 분비의 일시적 중단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누구와 멀어지든 상관없다는 식의 무심함은 사실 뇌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리고 방 안에 틀어박혔을 때 느끼는 그 묘한 안도감은 사실 뇌가 드디어 살 것 같다며 내뱉는 깊은 안도와도 같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드디어 불필요한 외부 연산을 멈추고 손상된 신경망을 복구하는 이른바 신경가소성의 회복 단계에 돌입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항상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계의 현이 드디어 느슨해지면서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밸런스가 정상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사회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냉정하다고 비난하겠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대신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과 신체 에너지를 재건하는 데 투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고립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뉴런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정적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의 직관과 창의성이 살아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의 엔진을 식히고 정비하는 정비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타인을 분석하던 그 정밀한 에너지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째로 끊어내는 이 단호함의 뿌리는 사실 성인이 된 뒤의 경험보다 훨씬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대인관계 양식은 생후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미 결정적인 틀이 짜여집니다.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이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개 거부적 회피형 애착이라는 깊은 흉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가장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당신의 정서적 욕구가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조롱당했다면 당신의 뇌는 아주 비극적인 생존 전략을 학습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와 수치심으로 돌아온다는 공포스러운 학습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에게 사랑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독립적인 섬이 되기로 맹세합니다. 내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일도 없다라는 이 슬픈 신념은 성인이 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 됩니다. 성인이 된 당신이 사람들을 끊어내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당신을 휘두르고 결국에는 떠나버릴 것이라는 예정된 비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약점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떠날 거야. 결국 너는 또 혼자 남겨질 텐데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공포 말이죠. 이 공포는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 편도체에 각인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대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를 종료하는 선제적 차단을 선택합니다. 버림받는 수동적인 고통보다 내가 먼저 떠나는 능동적인 외로움이 훨씬 다루기 쉽고 품격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자존심이 세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휴대폰 차단 목록은 사실 당신이 평생 동안 느끼던 거절의 공포를 하나하나 수집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 안에 있는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팽팽했었던 신경이 이완되고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성벽은 당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신에겐 그 감옥 안에서의 고독이 바깥 세상의 불확실하고 가식적인 연결보다 100배는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고립은 당신이 수십 년 전 주 양육자에게서 얻지 못한 안전기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결과물입니다. 관계를 끊어낸 뒤 찾아오는 가장 큰 감정은 뜻밖에도 깊은 안도감과 기묘한 통제감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끝냈어라는 무의식적인 승리감이죠. 사람들은 이를 자아 파괴적인 행동이라 말하지만 관계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이것은 유일한 자존감 수호 방식입니다. 당신은 인간관계의 모든 과정을 이미 머릿속 시뮬레이션으로 끝내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즐겁게 대화하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쯤 내게 실망할지, 언제쯤 나의 연락을 귀찮아할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을 끄고 SNS 계정을 지우며 연락처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방어벽 설치입니다. 내가 먼저 사라지면 그 누구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결벽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신은 너무나 피가 뜨겁고 눈물이 많아서 그 감정이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댐을 쌓은 것입니다. 관계의 끝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냉정함은 사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막기 위한 안면 근육의 경직일 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보낸 무슨 일 있어라는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진짜 고통을 말해도 당신은 결국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떠나겠지라고 말이죠.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느니 지금 여기서 이 소설을 덮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안전함은 당신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유령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이유를 묻겠지만 당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또 다른 관계의 연장이기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고립은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 타인이 부여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탈출극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용기 있는 행위여야 하지만 현대의 관계는 오직 밝고 유능하며 즐거운 모습만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당신은 그 가식적인 파티에서 광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동정하지만 당신은 이미 사람들 속에서 그보다 100배는 더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리적인 혼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심리적 외로움과 외부 환경을 일치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깨버리고 그 파편 사이에서 진짜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인연을 차단하고 연락처를 지우는 행위는 마치 방 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예 집을 불태우고 무균실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삭막하고 텅 빈 방일지언정 그 누구의 오염된 감정도 묻어있지 않은 그 순수한 공간에서야 당신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고립은 단순히 타인을 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고도의 정신적 연금술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이 사라진 뒤에야 당신은 처음으로 타인의 욕망이 섞이지 않은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세운 고립의 성벽은 누군가를 막기 위한 성벽인 동시에 당신의 연약한 자아가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보호해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심리적 근육을 회복합니다. 고립의 진짜 완성은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전히 차단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흐르는 시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고립의 끝에서 당신이 만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짜 당신이었습니다. 고립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인간관계에는 진정한 봄이 찾아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봄에는 예전처럼 무분별한 잡초들이 무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고르고 가꾼 소중한 꽃들만이 당신의 정원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침묵을 응원하는 따뜻한 지지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의 연락에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고요한 치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 깊고 입체적인 심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지켜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